자, 교재 243페이지 볼게요. 체크 플러스 박스가 나와요. 이 파트는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1번은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가 없고요. 1번이 준공공 임대주택인데, 얘는요, 임대사업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해서 공공 이외 임대사업자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임대하게 되면요, 8년 이상 계속 임대 조건인데요. 8년 동그라미. 얘는요, 우리 시험에서 2번 나온 걸로 기억납니다. 8년. 그러면 이제 이때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요, 세금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유리한 점이 많아요. 내려가서요, 주택 선분양과 후분양입니다. 이 파트는 이제 어려운 말이 없으니까 선분양, 후분양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4번요. 주택의 여과 과정과 불량주택의 문제인데요. 4번 주택의 여과 과정도 출제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거든요. 우선 오늘 수업은요. 1번 여과 과정 개념이 있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여과 과정의 의의가 나와요. 여과 현상이란 밑줄 아세요. 주택이 소득 계층에 따라서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 밑줄. 그러니까 주택 소득 계층이 상하로 이동하는 게 여과 과정인데요. 일반적으로 밑줄입니다. 주택의 여과라 하면 주로 하향 여과를 의미한다. 밑줄 하시고요. 그러면 2번 종류 내려가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기역번 하향 여과, 니은번 상향 여과 두 가지입니다. 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단어 보고 한 번 더 돌려볼까요? 하향 여과는요, 동네가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가 나빠지는 이동은요, 하향 여과입니다. 그러면 문장 볼까요? 상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밑줄 하세요. 하위 계층이 사용 밑줄. 하위층이 사용하니까 동네가 나빠졌다. 즉 하향 여과입니다. 니은번요. 상향 여과는 동네가 좋아지는 과정이죠. 동네가 좋아지면 상향 여과인데요. 따라서 반대로 하위층이 사용하던 적급주택이 재개발되면서 밑줄 하세요. 상위 계층이 사용 밑줄. 상위층이 사용하니까 동네가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이 개념은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요, 하향을 상향으로, 상향을 하향으로 잘 바꿔서 묻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미 반복해서 개념 보았으니까 이제 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확인해 봐요. 그림으로 볼게요. 자, 두 개의 지역이 있는데요. 왼쪽 지역은 잘 사는 동네 고급주택 지역입니다. 오른쪽은요, 못 사는 동네 적급주택 지역입니다. 여기서 여과 과정은요, 이렇게 이동하든지 아니면 저렇게 이동합니다. 얘가 바로 여과 과정입니다. 자, 방금 개념 다 확인했으니까 여러분이 보고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상향 여과겠어요? 하향 여과겠어요? 무슨 여과요? 전 둘 다 들리는데 상도 들리고 하도 들리고요. 보세요. 방금 제가 동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밑줄 다 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견해가 막 갈리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요. 자, 잘 보세요. 그래서 개념 잘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급주택 하게 되면요, 얘가 강남이다. 강남이에요. 잘 사잖아요. 강남. 적급주택은요, 못 산다. 서울역이 많죠. 노숙자. 자, 노숙자 100명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강남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만고 강남 동네가 좋아집니까? 강남 물벨입니까?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다. 무슨 여가? 하향 여가요. 지금 상향하신 분은요, 오늘도 상향, 내일도 상향, 계속 상향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안 된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되게 상향하시는 분들은 저에서 상으로 고급으로 올라가니까 상향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문장을요, 막 비비비 꽈서 내거든요. 일단 문장을 읽어보고 얘는요, 동네가 뒷검치만큼 나빠졌지. 그래서 무슨 여가? 하향 여가다. 그래서 문장을 읽고 해석하세요. 동네가 나빠진 건지 좋아진 건지. 이 그림은 분명히 나빠진 거잖아요. 하향 여가입니다.
반면에 적급 주택이 있다. 얘가요 판자촌 동네인데 얘가요 재개발인데.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피 주고 마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빚금치만큼 동네가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무슨 여가? 상향여가다. 그래서 항상 문장을 읽어보고요. 얘가 나빠졌네 하면 하향여가. 좋아졌네 상향여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디까지가 하향인지 어디가 상향인지 개념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괄호 2번에 있죠. 주택의 하향 여과정은요. 오른쪽에 보니까 네모 화살표 복잡합니다. 얘는요. 사실은 복잡한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출제가 좀 뜸해요. 출제는 되지만은요. 얘가 이제 고급이로 까다로워요. 까다롭기 때문에 자, 요 과정은요. 다음 과정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다음 과정에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과정은요. 상향여가와 하향여가 개념을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이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246페이지입니다. 목차 05번 조세정책입니다. 조세정책 언제나 한 문제가 잘 나와요. 다만 1번요. 조세의 의의와 목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2차 과목 세법 공부하시죠. 세법 공부하시면요. 의의와 목적은 그대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 등등 종류 있잖아요. 다 공부하는 것들이고. 목차 2번 넘어가죠. 부동산 조세 기능이다. 기능은 목차 보면요.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1번 국가 재원을 확보합니다. 2번요. 부동산 자원 배분 가능하죠. 3번 소득 재분배 기능. 다음 페이지 4번요.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집가 안정을 도모하고 다음에 주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쉬운 내용이고요. 3번 내려가서요. 주택에 대한 조세. 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조세 귀착이 있죠. 조세 귀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어려우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재 보기 전에요. 도대체 조세 귀착이 뭘 말하느냐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맥주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정부가요. 이 맥주 한 병당 세금을 100원의 세금을 부과한대요. 세금을 100원씩 부과하자. 한 병에. 그러면 이때 100원의 세금은요. 맥주를 만드는 생산자가 세금을 모두 부담합니까? 아니면 맥주를 사 마시는 소비자가 세금을 모두 부담합니까? 어느 쪽이? 결론은요. 어느 한쪽이 세금을 다 내면 불합리하잖아요. 세금을 나누어서 내자. 나누어서. 그래서 100원인데요. 만약 생산자가 세금을 30원 내면 소비자가 70원 내요. 그러면 100원 되잖아요. 생산자가 세금을 40원 내게 되면 소비자가 60원 내더라. 그러니까 100원 되잖아요. 이렇게 세금을 각각 나누어서 부담한다. 이것을 조세 귀착 이렇게 불러요. 중요한 것은요. 세금을 각각 어떻게 나눠서 낼까? 이런 정도는요. 바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따라서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 귀착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1번 조세 귀착에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죠. 2번 지문을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2번 모두 밑줄 하세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느냐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 2번과 3번 볼까요? 2번 보게 되면요. 탄력성과 조세 귀착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괄호 3번 보게 되면요.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 귀착이 그래프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페이지가 그래프가 복잡한 게 2개 보이죠. 다음 페이지 보니까 6개 보여요. 합해서 총 8개 그래프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예요. 이걸 전부 다 알아야 되고요. 얘가 구구절절 시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로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결론은요. 251페이지 봅니다. 251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박스에 있죠. 핵심. 제목은요. 탄력성과 조세 귀착인데 목차가 1번, 2번, 3번, 4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시험 지문들입니다. 그러면 1번이 있죠. 1번은요.
전부 밑줄 하지 마시고요. 절반만 밑줄 하세요. 밑줄 합니다.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세금 부담은 작아지고 밑줄. 여기까지만요. 반복합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소비자 세금 부담은 작아진대요.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요가 탄력적일 때 그래프가 다시 앞페이지 봐요.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보니까 자, 첫 번째 그래프가 괄호 A번 있죠? A번 그래프. 제목이 뭐죠?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그래서 지금부터 A번 그래프를 집중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요가 탄력적일 때 소비자 세금 부담은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그래프는요, 한꺼번에 그림 그리면 여러분이 못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좀 나누었어요. 그림을 단계적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조세 효과입니다. 얘는 상식으로 판단하세요. 정부가 맥주 한 병당 세금을 100원씩 부과하더라. 부과하면요,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그 효과는요, 100원 세금 부과하니까 맥주 제품 가격, 맥주 값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당연히 올라가지. 따라서 제품 가격은 상승합니다. 얘가 세금 효과예요. 다시 세금을 이만큼 부과하면요, 자,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힌트, 세금 부과하면요, 수요자는 좋아요?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수요 증가 감소? 감소. 세금 부과하면요, 공급은 증가요? 감소해요? 다시 공급자가 세금 부과하면 공급자는 세금 좋아요? 싫어해요? 다 싫어하지.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면요, 수요도 감소가 되고 공급도 감소가 돼요. 모두가 세금 싫어합니다. 얘가 세금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감소니까 합치니까 뭐가 된다? 균형량은 감소가 돼요. 얘가 세금의 효과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면요, 그만큼 제품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가 돼요. 여기까지가 조세의 효과입니다. 다시 이 그림 보세요. 정부가 맥주 회사에게 세금을 100원 부과했잖아요. 누구한테? 맥주 회사에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자, 생산자, 공급부터 먼저 감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면요, 자, 공급부터 먼저 감소가 돼요. 공급부터 먼저 감소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프로 그래프 봐요.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우상향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된다고 했죠. 공급 감소는요, 우측이동, 좌측이동? 좌측이동. 따라서 이만큼 텍스,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공급이 감소가 된다. 이만큼 감소가 돼. 따라서 세금 효과는 공급부터 먼저 감소되니까 세금 효과는 공급을 감소시킨다. 이 그래프가 249페이지 가장 위에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다음에 이제 A번 그래프 내려가요. 복잡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또 계속 단계를 풀어보는 겁니다. 바로 그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 원리, 균형 가격 결정이 되고 균형 양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샤프 있죠. 샤프 얼마 주고 샀어요? 1,000원이죠. 그래서 문구점갑니까? 샤프 수량 한 자루에 가격 얼마더라? 1,000원입니다. 결국 샤프 한 자루를 1,000원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1,000원 주고 샀는데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샤프의 효용 가치는요, 꼭 1,000원치만 느낍니까? 그 이상을 느낍니까? 그 이상을 느끼죠. 나는 분명히 샤프 한 자루 1,000원 주고 샀는데 샤프로서는 효용 가치는요, 1,000원 이상의 더 큰 빚금친 효용 가치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소비자 잉여라고 불러요.
이것이 바로 소비의 목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소비하느냐? 내가 지불한 돈 이상으로 더 큰 효용 가치를 느끼니까 이것 보고 물건을 산다 이 말입니다. 항상 잉여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공급자, 생산도 남는 게 있거든요. 생산자는요, 샤프 한 자로 1,000원 받았잖아요. 사실은요, 자, 이만큼만 받으면 만족합니다. 이만큼요. 이만큼 받으면 만족하는데 생산자로 1,000원 받으니까 공급사 위에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위에 부분만큼 이만큼 생산자도 잉여 남는 게 있다. 얘가 바로 생산자 잉여가 돼요. 얘가 생산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생산자도 이만큼 남기니까 물건을 만들고요. 소비자도요, 1,000원 주고 사는데 더 남는 게 있으니까 뭐 사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소비자 잉여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영화를 참 자주 봐요. 그러면 요즘 가장 히트치고 영화 있죠. 신과 함께. 보셨죠, 그죠? 예. 오집으로 1,400만이 넘었더라고요. 엄청난 영화예요. 그러면 신과 함께 그 유명한 영화가 제작비가 얼마 든지 아세요? 제작비. 자, 이번에 1월 달에요. 1편 하고 있죠. 8월 되면 2편 하잖아요. 2편 같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1편, 2편 총 제작비가 약 400억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편에 각각 200억 들어갔다. 200억짜리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보는데 관람비가 얼마입니까? 얼마 주고 보셨어요? 자석마다 다르죠? 그럼 9,000원 잡을게요. 자, 영화 한 표로 보는데 얼마 주고 봤다? 9,000원입니다. 9,000원요. 그러면 보세요. 감히 200억짜리 영화를요, 딸랑 9,000원 주고 보는데요. 얼마나 남는 게 많습니까? 전 영화 볼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잉여를 느껴요. 수백억짜리 영화를요, 겨우 10,000원도 안 된 돈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영화를 보거든요. 저한테 잉여가 굉장히 큽니다. 영화 볼 때마다요, 제가 너무 좋았어요. 남는 게 많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고 절대 돈 아깝다 하지 마세요. 엄청난 비싼 영화를 보는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잉여가 크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아시겠죠? 요거 응용합니다. 그러면 P0, 빨간 선입니다. 얘가 이제 시장 가격입니다. 균형 가격. 위에 부분은 뭐지? 소비자가 잉여를 가지고 아래쪽은요, 생산자가 잉여를 가집니다. 요거 대신에 세금 집어넣으면 돼요. 따라서 위에 빚금진 부분은 소비자가 세금 낸대 말입니다. 그래서 잉여를 세금 바꿔줘요. 아, 위에 부분은 바로 소비자가 세금을 내는 거구나. 그러면 아래쪽은 누가 세금 낸다? 생산자가 세금을 내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시장 가격 기준으로 위에 것은 수요자가 세금 내고 아래쪽은요, 공급자가 세금 내고 이렇게 세금을 나누어서 낸다. 이게 바로 세금의 조세 귀착입니다. 그럼 이 크기는요, 자, 지금 이것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면 가파라졌네. 맞습니까? 길이가 달라졌잖아요. 길이가 달라지면 탄력성이 달라지겠지. 가파라지면요,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가파라지니까 빚금이 더 커지겠네. 그래서 기울기에 따라서 탄력성에 따라서 세금 내는 정도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공급선이요, 이렇게 움직이면요, 완만해지면요, 빚금 징이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기울기에 따라서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 부담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 기차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요거 두 개 합친 게 바로 A번 그래프입니다. 단계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합치면 돼요. 지금부터 A번 그래프 완성합니다. 자, 그래서 A번 그래프가 뭐라고 했다?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탄력성 공부하면서 탄력적이면요, 기울기가 완만하다, 가파르다. 완만합니다. 수요가 완만합니다. 얘가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공급은 가파라요. 공급은 가파르니까 비탄력적입니다. 따라서 얘가 A번 그래프가 되고요. 이렇게 수요가 탄력적인 주택이 있다고 가정해요. 주택이 있어요. 이 주택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대요. 다시 말하면 재산세. 그래서 정부가 수요가 탄력적인 이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효과는요. 가장 먼저 공급이 감소된다고 했다. 기억납니까?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면요. 이렇게 공급이 감소가 돼요.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공급이 감소가 돼요. 세금을 부과하니까 균형점은요. 원래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이 생겼다. 균형가격 이동입니다. 그러면 이동점과 원래점을 비교하면요. 원래점보다 가격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상승했죠. P1만큼 상승하더라. 나왔죠? 가격은 상승하더라. 그래프를 다 풀어쓴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니까 원래보다 양은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했죠. 양은 이렇게 감소가 아니에요. 양은 감소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면 가격은 오르고 양은 감소한다. 가격은 오르고 양은 감소한다. 다 그래프 풀어쓰는 겁니다. 이때 흰선과 노란선 요 갭이 바로 세금, 텍스가 돼요. 세금. 따라서 노란선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요. 어디까지? 흰선까지요. 노란선, 흰선 요 전체 갭이 있죠. 이 전체 네모. 이 전체 네모가 전체 세금 효과입니다. 전체 세금 효과다. 전체 세금. 그래서 노란선, 흰선 전체 네모가 세금 효과인데요. 이때 자 균형가격 P0 빨간선 꺼주고 요거잖아요. 빨간선. 요걸 딱 꺼주고요. 위에 부분은요. 세금을 누가 낸다? 소비자. 다른 말로 수요자입니다. 수요자가 세금 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빗금진 부분은 세금을 누가 낸다? 생산자, 즉 공급자가 세금 내는 겁니다. 따라서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요자는 세금을 요만큼만 내고요. 공급자는 세금을 이만큼 낸단 말입니다. 얘가 바로 조세의 귀착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A번 그래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탄력적일 때 세금을 각각 나눠서 내자. 얘가 조세의 귀착입니다. A번 그림 완성했어요.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서 다들 이해하셨겠지만은요. 혹시라도 한 분 또는 두 분께서 야,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거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네. 복습 안 하면 못 따라와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요. 일단 여기까지 따랐다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실력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즉 아는 게 힘이 됩니다. 아는 게 힘이다. 그런데 꼭 한두 분이 이 그래프 모르겠어. 모르면요. 위로받으세요. 우리 옛말에 모르는 게 뭐다? 약이다. 그죠? 예, 예. 모르는 게 약이다 생각하세요. 예.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지? 몰라도 좋대 말입니다. 그러나 이까지는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무조건 결론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이거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자. 예.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그래프 묻는 시험이 아니니까 문제는 항상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 기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주체가 수요니까 그대로 수요자 넣어주고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요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적게 내요.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낸다. 끝.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 적게 냈잖아요. 그럼 답이 나왔지. 수요가 탄력성이 크면 수요가 세금 작게 낸다. 화살표가 비례 반비례. 반비례 끝. 결론입니다. 따라서 탄력성과 조세계차가 무조건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비례 관계. 수요가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적게 낸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프로 따르면 넣었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이해하시되 시험은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다시.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공급의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하면 공급이니까 공급자 넣어주고요.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 적게 낸다? 많이 내잖아. 따라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많이 낸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무조건 탄력성과 조세계성은 반대로 움직이더라. 반비례 관계. 이걸로 문제 푸세요. 그러면 계속 연결합니다. 극단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인데 무한대로 크다. 완전 탄력적입니다.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을 전부 낼까요? 하나도 안 낼까요? 무한대 반대가 뭐지? 하나도 안 낸대 말입니다. 또 수요가 탄력성이 0이다. 완전 비탄력입니다. 완전 비탄력이면 반대로 수요자 세금을 전부 낼까? 하나도 안 낼까? 전부 낸다. 이게 몇 가지? 세 가지. 이게 전부 다 시험 지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대로 지문으로 문다. 마찬가지로 공급입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인데 극단적으로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전부 낸다. 하나도 안 낸다. 전부 낸다. 이어서 공급이 무한대로 크다.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낸다. 하나도 안 낸다. 하나도 안 낸다. 전부 다예요.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예. 여기서 이제 지문을 뽑아내면 전부 다 시험 지문이 된대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그래프로 했지만 시험은요. 바로 보고 바로 반비례 관계 바로 지문 해석해야 됩니다. 가장 잘 나오는 질문이 예를 묻잖아요. 공급의 탄력성이 0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의 수직이잖아.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자가 세금을 어떻게 내죠? 전부 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얘를 싹 바꿔버려. 싹 바꿔서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 또는 임차인의 세금을 전부 낸다. 털린다. 얘를 바꿔서 문제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탄력성과 조세계차가 언제나 반대로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자꾸 연습합니다. 왜? 숙달이 돼야 되거든요. 251페이지 보세요. 251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있죠. 핵심. 탄력성과 조세계차 1번부터 4번까지 지금부터 반대해서 가세요. 1번. 수요가 탄력적이면 반대로 소비자 부담은 반대로 작아진다. 반대 맞잖아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소비자 세금은 커진다. 반비례 맞죠? O입니다. 2번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반대로 생산자 부담은 반대로 작아진다. 반비례 관계.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생산자 부담은 커진다. 반비례 관계. 3번, 4번은요. 완전자가 붙어요. 극단적입니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소비자가 세금을 전부 부담한다. 맞잖아요. 4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0이 되면 반대로 공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나오잖아요. 바로바로 해석이 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앞 페이지 보세요.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보시면서 지금부터 그래프 8개 봐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A번이 있죠. 지금부터 그래프 보지 말고요. 여러분 불러줘요. A번. 수요가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어떻게 낸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적게 낸다.
B번 불러주세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어떻게 낸다? 많이 낸다. C번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어떻게 낸다? 적게 낸다. D번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어떻게 낸다? 많이 낸다. 다시 내려가세요. 네 가지는 극단적이다. 완전자가 붙어요. A번 수요가 완전 탄력적 무한대로 크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어떻게 낸다? 수요가 무한대로 크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뭐 하나도 안 낸다. 무조건 반대석이에요. B번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이 0이 되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어떻게 낸다? 전부 낸다. C번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하나도 안 낸다. D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전부 낸다. 계속 반복합니다. 다시 A번부터 보세요. 앞에지. 이제 그래프 연결합니다. 자, A번 그래프는 칠판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상 P0 빨간 선 기준으로 위에 것은 수요자가 내고 아래쪽은 공급자가 낸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8개 그래프를 P0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 선, 빨간 사인펜, 빨간 볼펜 가지고 이렇게 선만 쫙 다 꺼주세요. P0. P0를 빨간 선 꺼주세요. P0만 선 꺼주면 돼요. P0. 자, P0. 자, 다 껐죠? 이제 확인합니다. A번부터 볼게요. A번 수요가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적게 내죠. 그러면 그림 봐요. P0 위에 네모가 작잖아요. 적게 내고 있잖아요. B번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어떻게 낸다? 많이 낸다. 그림 보세요. P0 위에 네모가 크고 많이 내고 있잖아요. C번입니다. 공급이 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어떻게 낸다? 적게 내죠. 그러면 P0 아래 네모가 작잖아요. 적게 내고 있잖아요. D번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많이 낸다. 그림 보세요. P0 아래 네모가 크잖아요. 많이 내고 있잖아요. 다음에 극단적일 때 A번 내려가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하나도 안 낸다. 그림 보세요. P0 위에 그림이 0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안 내고 있잖아요. 다음에 B번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 어떻게 낸다? 전부 낸다. 그림 봐요. P0 위에 소비자가 전부 내고 있잖아요. 다음에 C번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어떻게 낸다? 하나도 안 낸다. 그림 볼까요? P0 아래 네모가 0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안 내고 있잖아요. D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어떻게 내지? 전부 내죠. 그림 봅니다. P0 아래 네모 생산자가 전부 내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정리 마쳤습니다. 따라서 탄력성과 조세 기착은 바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4번 목차요. 양도소득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요즘은도 잘 나와요. 목차부터 볼까요? 2번, 3번 비교합니다. 2번요. 양도세를 부과하니까 거리 2번요. 주택 공급에 동결 효과가 없는 경우. 3번요. 주택 공급에 동결 효과가 있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결론은요. 이러면 시험은 잘 치면 돼. 시험이 나오는 건 보시면 돼요. 따라서 걸어 2번 X 보지 마세요. 예, 안 나옵니다. 3번 동그라미 3번이 자꾸 나와. 3번만 출제가 돼요. 3번 주택 공급에 동결 효과가 있는 경우. 얘가 뭐냐? 얘는요. 그냥 여러분 상식을 발휘하세요.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자,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요즘 다주택자 중과세하고 있잖아요. 어제 모바일 뉴스 보니까요. 강남의 부자들이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안 팔겠대요. 기사 났거든요. 예. 세금 안 내겠대 말입니다. 안 팔겠대.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중과세하니까 거래가 활발해지니까 뚝 끊깁니까? 뚝 끊겨. 얘가 동결효과입니다. 따라서 거래가 뚝 끊긴다. 주택 거래가 뚝 끊긴다. 동결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거래가 안 된다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거래가 동결돼 버려. 거래가 뚝 끊기면요. 공급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거래가 안 되면 뭐? 공급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공급이 안 되면요. 공급이 안 되는 만큼 부족한 만큼 다시 가격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지. 여기까지 끝. 얘만 늘 출제가 돼요. 따라서 양도세를 중과세면 거래가 뚝 끊기면서 공급이 거래가 안 된다. 공급이 부족하고 그만큼 가격은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요거 바꾸면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중과세면 동결효과 때문에 공급이 증가한다. X. 공급이 자 그럼 요 삭 빼고요. 동결효과 때문에 가격은 하락한다. X.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대로가 시험 지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틀린 편입니다. 요것만 출제가 돼요. 이상으로 양도세와 동결효과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부동산 정책은 마치겠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가 차트 4장 부동산 투자로입니다. 자, 투자로는요, 세 단원이니까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